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재난 상황은 많이 변해됐고 새로운 재난들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들에 맞추는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과 안전이 모든 사람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 역시 구체적으로 정하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법안이다. 이번 권고안은 소관 부처에 전달하여 정책에 참고 반영하도록 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도 게재하여 국민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올해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참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을 말하지만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생명안전기본법입니다.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 이사님 그 인권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고 예, 제가 그 현장에서도 많이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부 기자를 할 때요. 예. 생명안전 동행 조직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신데 그 생명안전 동행이라는 것이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 정식 명칭이 이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들하고 피해자단체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라 하면 어떤 피해자 산업재해에 당했던 그 다시는이라고 있거든요. 그 산업재해 이제 피해자들 그 유가족들이 만든 그 네트워크 조직인데 거기도 이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협의회, 가족협의, 세월호 참사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도 이제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해서 피해자 단체들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연대 기구입니다. 예, 시민사회 단체와 피해자 단체가 함께 연대하고 있는 단체고. 그런데 그 생명안전 동행에서 지금 생명안전기본법이 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줄기차게 주장을 해오고 있고 사실 오송 참사가 있기 전부터 이거는 주장을 계속 해왔던 것이고요. 예, 생명안전기본법은 이제 생명안전 시민넷에서 이미 이제 법안을 좀 만들었고 이미 이제 2020년 11월달에 그 우원식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해서 지금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법인데 아직 이게 심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보기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생명안전기본법이 좀 시행이 됐다 한다면 그래도 이제 똑같은 반복적인 이런 참사의 어떤 이거는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 생명안전기본법이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서 좀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생명안전기본법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 내용을 저희가 지금 방송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저걸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희 안전권에 대한 것들이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전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률에 그걸 넣고 또 이제 이런 안전권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그래도 재난을 당하면 이제 피해자들이 생기잖아요. 피해자들의 권리가 뭐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법안에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갖다 시행을 하자. 그러니까 법과 제도,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악영향을 주는지, 좋은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도 평가를 하자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환경 영향 평가 제도라는 게 지금 있는데 어떤 대규모 공사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사전에 안전 영향 평가도 해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으면 그거는 이제 시행되면 안 되잖아요.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상설적으로 좀 만들자. 우리가 이제 이태원 참사가 나든 뭐 세월호 참사가 나든 이게 특별법 만들고 다시 또 독립적인 한시적인 독립조사 기구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도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만 지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예. 여러 가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성도 강화하면서 이런 독립적으로 상설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좀 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도 좀 제대로 만들어내자,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좀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아까 보니까 국가 기업 정보 공개 및 책무 강화 이건 어떤 예, 내용입니까? 국가와 이제 지방자치체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런 생명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은 이제 그 안전과 관련한 정보들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와 이제 기업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시민 참여도 또 이렇게 보장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안전 정책과 수립하고 그럴 때 시민도 참여하고 피해자도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다면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법안들, 법률들이나 이런 거고 상당히 다른 개념, 다른 접근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다른 접근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재난안전기본법이 있고 재해구법이 있는데, 기존에도 예, 재난안전기본법 같은 경우는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집행법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재난 참사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 있어서 예. 기본법 성격에도 좀 맞지 않고요. 그건 좀 상당히 좀 그 낡았다고 할까? 지금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재난 참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도 상당히 부족한 이런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관련한 어떤 기본적인 이념을 담은 어떤 법률이 지금 필요한 때다라고 해서 저희가 생명안전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민 장관이 현업에 복귀하고 나서 네. 그 예방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근데- 법령과 어떤 제도나 매뉴얼을 바꾸겠다라고 네. 언급을 했는데 근데 안타까운 그러면은 게- 그 언급이 네. 지금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생명안전기본법과 결을 좀 같이 합니까? 달리 합니까? 이런 발언은 좀 신뢰하기 어려운 게요. 이전 정부들도 똑같이 이런 재난 현상이 났을 때마다 예방 중심의 어떤 거를 만들겠다고 그래놓고 또 흐지부지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명이 죽고 하는 이런 대형 참사가 날 때마다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왜 안 되고 있을까? 만약에 이제 저런 그 정부의 그런 말이 신뢰를 얻으려면 이전 정부에서 했던 그 재난과 관련한 대응 체계 이것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되고 그걸 갖다 또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없는 데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것들 다 점검을 하면서 다시 시스템을 다시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그 홍수 피해 있을 때 작년 8월에 19명이 죽고 또 실종되고, 그리고 이제 그 9월에는 12명이 또 죽고 실종되고, 그런데 또 이번에는 50명이나 또 죽고 실종되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이제 과거의 재난부터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때만 반짝하고 있다고 한다는 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인 거라서 저렇게 그냥 예방 중심에 뭘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진짜 그게 제대로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시민사회하고도 같이 의논해야 되고, 기존에 이제 재난참사 피해자들하고도 의견도 듣고, 이런 또 전문가들 의견도 전격적으로 수렴을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럼 예방 그런 의지가 보여야 측면에서도 되는데. 그런 예방 측면에서도 생명안전기본법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는 건가요? 이제 생명안전기본법 법안에 있는 그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 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예, 과연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예. 이게 이제 안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소 좀 뭐 결과론적이고 좀 허무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생명안전기본법이 진작에 제정되었더라면 예.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말이죠. 예. 이것이 예방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건 매우 허무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예, 결과론적인 질문이긴 한데 어떤 측면에서 예방될 수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논점이 잡힐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예, 지금 재난안전기본법에도요, 예. 안전기준 같은 것들이 설정돼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들도 제대로 시행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재난안전과 관련돼서 대응해야 될 부처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때 이제 압사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경찰 단독으로 그 압사 사고 같은 이런 군중들이 몰렸을 때 여기 어떻게 대응할 거냐 훈련을 경찰만 해요.
그래서는 안 되고 소방도 같이 해야 되고 보건 의료 쪽도 같이 해야 되고 다른 정부 부처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거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시스템이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 이런 것들인데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생명안전기본법이 이제 만들어져서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후속 법안들이 또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좀 그 예방 차원에 좀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마찬가지로 이 법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예. 어떤 예방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취지로 그렇죠. 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안전영향평가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일상적으로 이게 안전 점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행복청이 건설했다는 예. 그 다리 건설 문제, 그렇죠. 그 부분도 예. 좀 들여다봤을 뭐 수도 제방, 있는 것이고. 임시 제방 같은 예, 경우도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 제동을 걸겠죠. 예,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이게 이제 행안위에 지금 계류 중이고 예. 여야가 좀 움직여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벌써 이제 이전 정부 때도 이게 발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2020년에 발의됐으면 문재인 정부 때고. 그렇죠. 문재인 예. 정부 때고 그리고 이제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저거 하는데 그래서 여당이 바뀌었음에도 바뀌었잖아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전 정부 여당도 별 관심이 없었고 이번 정부 여당도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법안 심의가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전 정부에서 또 이제 안전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행안위에 또 법안을 만들어서 계류 발의한 게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도 같이 좀 논의를 좀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재난 참사가 똑같은 유형의 재난 참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리고 더 이게 대형화되잖아요. 또 강도가 높아지잖아요.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좀 책임감을 갖고 이제 이걸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이게 물론 뭐 통과된 이후에 드려야 할 질문인 것 같기도 예. 한데 그냥 뭐 내친 김에 좀 드리자면 예.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예. 그 이른바 특별법하고는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그 이태원 참사 예, 특별법 예, 관련해서 제가 용해인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예.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지금 정치권에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고 이제 예. 유가족들이 특히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근데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사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우리 그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시는 이 생명안전기본법에도 상시적인 조사기구를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뭐 이거는 이것대로 가고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다 아우르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현재는 이게 따로따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둘 다 왜냐하면 통과된다면 예. 이 법이 지금 제정이 안 돼 있잖아요. 제정대로 시행이 돼 있는 속에서 이태원 참사가 났으면 이걸로 포괄해서 그냥 쭉 가면 될 텐데 만약에 이 그러지 법이 못하니까. 있었다면. 예. 예.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상습적인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있었으면 여기서 조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도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법 만들어서 했잖아요. 근데 특별법 만드는 과정까지 굉장히 힘들었고 진통이 컸죠. 또 그 예. 특별법 만들고 나서도 조사기구를 또 구성하는 것도 또 여야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좀 있거든요. 또 전문성도 상당히 담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이런 상설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다고 이 기구가 생긴다면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해서 이게 중대안전사고다라고 이제 평가하게 되면 그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까지 이제 마련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만약에 2020년이나 2021년에 이 법이 통과가 되었더라면 네. 지난해 있었던 이태원 참사도 이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었을 그렇겠죠. 수 있겠네요. 아우를 네.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건 뭐 그냥 호기심 차원의 질문인데요. 예. 제가 그 통과되기도 전에 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이 참사가 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사가 그렇죠.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참사가 안 일어나게 되면 그 네. 상시적인 조사기구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근데 그런 안 호기심도 좀 일어나야 드네요. 좋은데요. 예. 네, 지금 저희들이 재난 안전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점점 더 재난 안전 이 부분이 복합 재난이 되면서 기후이기 때문에 더하죠. 이게 복합이 되면서 이게 이제 빈도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강도가 더 세진다. 예. 대형 참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좀 보지. 앞으로 이제 안전이나 이런 재난 참사가 안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이거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예방책도 있어야 되고 대비책도 있어야 되고 또 대응 체계도 짜여져야 되고 이제 회복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평소부터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재난 참사를 당했을 때 거기 대응하는 그런 힘들 또 그걸 복구하고
원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회복력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 자원에 대해서 이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할 때 동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체계적으로 돼야 되죠. 그래서 재난 참사 났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떤 거는 초기에 잘 대응하면 재난 참사를 막을 수도 있고 참사로 가는 걸 막을 수도 있고 대응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예.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예. 조사가 아니더라도 상시적인 어떤 그런 예. 예방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그리고 제가 예. 보기에는 우리 사회에 이게 이제 안전 점검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예. 뭐 알겠습니다. 곳곳에 이제 구멍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걸 지금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 법의 어떤 진행 상황을 좀 저희가 계속 주목해서 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박래군 이사께서는 워낙에 이제 그 집회 시위 현장에도 많이 나가셨고 네. 제가 아까 뭐 모두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예, 제가 맞습니다. 사회부 춘현병 기자 시절에도 많이 그 현장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네. 최근에 그 집시법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집시법, 그러니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죠. 예. 이 집시법 개정을 위해서 이제 그 투표에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투표죠. 이거를 했더니 71%가 제재를 강화하는 데 찬성을 했다. 이렇게 발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투표 방식이 과연 옳은가, 정확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또 별도로 우리가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정부 여당은 집시법을 손봐야 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요 도로 점거하는 집회 시위를 좀 제재하겠다. 그리고 지나친 소음, 심야 새벽 시간의 집회, 그리고 주거 지역이나 학교 인근에서의 집회는 제재하는 쪽으로 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이 관련 부처에 주문을 했습니다. 네. 예. 물론 이건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이제 기본권이거든요. 우리나라 헌법 21조에 이제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는 어떤 제한 없이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론조사로 해서 그걸 이렇게 바꾼다. 또 여론조사도 또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여론조사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여론조사나 이런 걸 가지고 바꾼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그것 자체가 이제 이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에서 이렇게 헌법의 명령인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집회 시위 자유가 이제 그러니까 이 균형과 조화를 좀 맞춰가면서 하긴 해야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제한을 한다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잘못된 접근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집회 시위 자유 같은 경우는 불편한 거죠. 근데 불편한데 그 사회의 구성원이 저 집회 시위의 어떤 그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게 인내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아, 집회 시위는 자유고 저 사람들도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우리 사회가 그걸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수인 한도라고 이제 보통 그러는데 예. 그거를 인내하도록 좀 돼 있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집회 시위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소수자나 약자들이 이제 자기의 주장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집회 시위를 갖다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자꾸 제한하려고 하게 되면 이 목소리를 안 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이의 그 약자들은 어떻게 이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이 사회에 자기 주장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도리어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갈등적 요인이 있거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풀어갈 건지 이쪽으로 좀 고민해야 되는데 집회 시위 자체를 갖다 제한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좀 상당히 헌법에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 원리, 사회 원리에도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근데 그 시민들 중에서는 예. 그 대통령실이 언급한 저런 항목들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예. 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까 그 이사님께서 균형과 조화라는 예. 단어를 쓰셨는데 예. 제가 그래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가운데서는 집회 시위를 하는 건 맞고 그건 예. 헌법적인 어떤 권한이니까 예. 우리의. 그런데 어느 정도 좀 말씀하신 그 균형과 조화, 예. 어떤 운용의 묘랄까요? 그렇죠.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예.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좀 바꿔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면 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평소에 집회 시위하는 거에 자기 싫었대.
그래서 저에 반대도 하고 왜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저렇게 하는지 굉장히 저 하고 그랬는데 막상 자기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이런 집회 시위 같이 모여서 이거라도 하야 그래야 이제 뭐 관계 기관이나 이런 데서 언론에서라도 주목을 해주고 그러는 거고 예. 정 없으면 내가 1인 시위라도 하면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자기가 그전에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민들이 좀 일단은 먼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세상에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집회 시위다라고 하는 걸 먼저 전제를 해놓고 좀 얘기를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집회 주최 측도 이제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원 100명이 모였는데 이제 음악이나 이제 스피커를 확성기 엄청 같은 거, 예. 키워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주변 전체 이렇게 사실 그 근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든다든지 하는 좀 과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집회 주최 측도 이런 부분들을 그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같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집회 시위가 막 계속 이제 이 갈등이 이제 증폭되는 방향으로 계속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요, 이제 도리어 이제 집회 시위로 인한 피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평화 시위가 되려 정착돼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분석도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불법 시위 집회라고 하는 것들도 건수 자체가 경찰청 통계 자체를 봐도 매년 줄어드는 이런 상황들인데 굳이 왜 이렇게 지금 평화 시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정착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지금 와서 이게 있느냐? 이거는 지금 현 정부가 다른 의도를 갖고 이거를 추진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요. 그 의도는 뭐라고 추측하십니까? 정부의 비판적인 소리들을 막겠다는 얘기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